이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매우 장기간 리플을 보유할 것이라고 많은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 SEC가 주장하는 것이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경우는 현금을 빼내는 동안 투자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 고소장에 공동 창업자들이 XRP의 가격을 조작했다라고 적시한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달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사진을 보시듯이 다음 주 초에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태풍 흰남노의 경우는 역대급의 파워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웬만하면은 다음 주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태풍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창문에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여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태풍에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는데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0% 하락한 19,88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2.04% 하락한 1,56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의 경우는 1.29% 하락한 0.32달러, 8위의 에이다는 2.03% 상승한 0.46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 19.5%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숏 포지션이 50.36%로 더욱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등비등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1.53%로 다소 높습니다.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3.68%로 더욱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 가파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생각보다 크립토 마켓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브라질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브라질의 최대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메르카도 비트코인 거래소의 경우는 안타깝게 전 직원의 15%를 추가적으로 해고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최대 은행의 경우는 정부 주도의 디파이 프로젝트를 운용할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으며, 이번 9월달 브라질 하원에서 암호화폐 규제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이미 지난 8월 당시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브라질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미 SEC처럼 빌런의 역할을 하는 곳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SEC 위원, 암호화폐 규제 관련 구체적인 권한 설정 필요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기관으로의 역할 변경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규제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보도를 하였는데요. 브라질 SEC 관계자의 경우는 암호화폐의 정의, 사전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 브라질 공정거래기구 CADE와 중복되는 역할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수 브라질 의원의 경우는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과 SEC가 코인 발행 승인 및 시장 규제와 관련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권한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브라질의 이제 SEC의 경우는 미국의 SEC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뭐 소송 걸고 시간 끌고 돈 뜯어내고 정부로부터 미움받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이죠.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다가오는 9월 7일과 9월 15일 상원 청문회 등에 참석하여 크립토 마켓에 대한 접근법을 증언한다고 하죠. 과연 이때 어떠한 언급이 나오게 될지 또한 공교롭게도 9월 15일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인 머지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 탈 없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게리 갠슬러에게서도 이제 유의미한 소식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크립토 마켓의 불장을 이끌어주기를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2020년 12월부터 미 SEC와의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송 문제에 휩싸이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소송이 금방이라도 마무리될 것만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소송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SEC가 다시금 리플사를 공격할 만한 거리가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작년이죠. 2021년 2월 18일 SEC가 수정한 고소문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사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형광펜으로 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는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이 XRP의 매각 속도에 대해서 조절하는 내용으로 SEC는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등록 증권인 XRP를 매각함으로써 약 6억 달러 한화 7천억 원 가량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매우 장기간 리플을 보유할 것이라고 많은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SEC가 주장하는 것이 이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현금을 빼내는 동안 투자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 고소장에 공동 창업자들이 XRP의 가격을 조작했다라고 적시한 것인데요. 이 문제가 나오고 빵형과 크리스 라센의 경우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을 한 뒤 흐지부지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화두가 자연스럽게 윌리엄 힘먼의 발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겨우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장기간 소송 이제 문제가 끝이 나고 현재 미국의 정부 그리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 쪽으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관할권이 넘어간 뒤 조금 상승할라 치면 XRP 가격 조작 문제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빵형의 경우는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 XRP 매각이 리플사의 중요한 수익 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죠. 과연 이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리플사가 미리 고지하고 발표하여서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미등록 증권 문제가 많은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의 이야기대로 내년 초쯤에는 끝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소송이 시기적절하게 마무리되게 될 것인지 또한 추가적인 소송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충분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잭슨홀 미팅 이후에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 제롬 파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시장이 조금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뭐 새로울 것이 없었지만 조금 더 비관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에 시장은 얼어붙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제롬 파월은 이것을 더 노렸는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지지하느냐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거 영상을 통해 말한 바대로 8천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게 되는데 거의 매년 9월의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면 그만한 위험이 지금 상당히 있는 상태이죠. 이럴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떠나게 됩니다. 지금이 저점이라던 수많은 전문가들 또한 비난을 하며 시장을 떠나가게 되죠. 하지만 비트코인과 크립토 마켓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2024년 반감기와 이로부터 1년 뒤인 2025년 상승 시나리오를 많은 투자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락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현재는 많은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시장을 떠나가고 있죠. 그간 버텨오던 마지막 지지선도 무너지면서 희망이라는 것이 더 이상 없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악의 시나리오야말로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지금의 하락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실이 아닌 오히려 박앤세일의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 네덜란드의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사이버캐피탈의 CIO 저스틴 본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향해서 기술적으로 최악의 암호화폐 중 하나라는 악평을 남겼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인정보 보호 기능,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기술적 발전이 부족하여 유용성이 없는 순전한 투기성 자산이라는 근거를 들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는 또 시작했구나, 또 했던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코인에 투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 한마디의 투자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기가 매우 쉬운데요. 특히나 이제 전체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을 때려 맞았고 당장 9월 FOMC를 앞둔 상황에서는 자산 투자자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욱이 코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동성이 큰 자산이죠. 변동성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자산인데요. 주식의 경우는 주말에 쉴 때 또한 코인의 경우는 악재를 만나면 하락하고 월요일 주식장이 시작되면 추가 하락하는 경우를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약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고 투자를 시작한 것이라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기술로서만 평가를 하지 않죠. 비트코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기술을 이야기할 뿐 그 이후에는 철저히 비트코인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오게 된 배경과 거기에 담긴 시대적 부름 같은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최초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알트코인들은 태생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를 얹었다라는 것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열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태될 것이라는 것에 주장하는 것은 이제 좀 동의를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POW가 POS보다 뭐 더 우월하냐 아니면 POS가 더 우월하냐 열등하냐 이런 논쟁은 너무나 소모적입니다. 그저 방식의 차이일 뿐이죠. 그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매우 더딘 업그레이드조차 오히려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비트코인 재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과반수 이상의 노드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시장 역시 현재 비트코인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야 할 암호화폐 크립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정 없는 알트코인의 제도권화는 없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후 부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업그레이드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지는 않죠. 시장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소하고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관으로 인해 타코인과는 다른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도박과 갬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 시장은 초기 시장이라는 것이며 더욱 성장 가능성이 있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